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네, 엊그제였죠. 웰컴 투 비디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손정우에 대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요청한 범죄 인도 청구에 대한 재판이 열렸죠. 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고법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고등법원에서는 인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린 거죠. 예, 강영수 이제 부장판사가 결정을 내렸는데 일단 사건 개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손정우라는 저희 손정우로 손발놈이라고 할까요? 전 진짜로 진짜 손발놈이에요, 그거는. 이름으로 얘기해 주는 말하기도 것도 그래요. 참 진짜 좀 답답한 노릇인데 저희가 또 어쨌든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요 손정우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죠. 소위 다크웹이라고. 네, 다크웹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걸 들어가는 접속 방법을 알아야 되고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해커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 안에 정말 많은 범죄 온상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제 착취물 동영상에 대한 시청의 대가를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로 지급을 하는 시스템인데 무려 22만여 건의 아동 성착취물이 올라가 있고 저장 규모로 치면 8테라바이트 그리고 범죄 수익 알려져 자체도 있죠. 40억이 넘어가고 그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손정우가 이미 우리나라 법원에 판결을 받았죠. 실형 1년 6개월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통탄할 일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은 얘는 지금 유포죄 자체로 이제 맞아요. 음란물 유포죄로 이제 처벌이 된 건데 실무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N번방 사건이 나오고 공론화되기 전까지 70%가 넘는 비율은 무조건 벌금. 네, 집행유예가 나오는 비율도 굉장히 많고 실형은 좀 적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행했던 거제도 몰카 성폭행 피해 그 남자 친구였던 놈이 100개의 동영상을 이제 이랑 사진 찍어서 해서 이상한 카페 같은 데서 동호회 회원들끼리 유포하고 음란 사진을 이제 교환하고 했던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는 이제 조금 2년 6개월 구형을 했는데 결국 법원의 선택은 또 8개월. 실형은 실형이지만 8개월. 그러니까 현 법원에서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을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범죄에 관해 가지고는. 그래서 이 손정우가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올해 4월에 형량을 마쳤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 전 세계적인 이제 아동 음란물에 대한 범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유럽 쪽, 그렇죠. 미국 쪽, 굉장히 그런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최대 15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웰컴 투 비디오 관련자들 중에서는 15년 형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최하 6, 7년 이상 이렇게 다 받았어요.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그냥 다운로드를 받거나 소지를 했던 경우가 실형이 5년에서 15년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었고 정말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참 나라마다 사법 체계가 다르고 사법 주권이라는 거는 있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 손정우의 석방이 다가오니까 우리나라 법무부에 요청을 한 게 총 8개, 9개 혐의로 미국에서 이제 기소를 할 예정인데 그 중에는 이제 성착취물 유포도 있고 자금 세탁 관련된 것도 있고 그 중에 이제 8, 9개 혐의 중에서 우리나라 법률과 적용되지 않는 것이 그 자금 세탁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형을 살았더라도 외국에서도 이게 죄잖아요. 죄죠. 죄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재판을 받고 또 살 수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서 1년 6개월 실형을 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감면시켜줄 수도 있는 건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6, 7년에서 15년 정도의 형량을 선고하는데 손정우는 주범이기 때문에 15년 형이 예상이 되는데 1년 6개월 빼고 복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기소하려고 하는 혐의 자체가 9개다 보니까 거기는 또 우리와는 다르게도 병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우에 따라 200년, 300년도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미국에서는 결국 자금 세탁 혐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범죄 인도 청구를 하였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심지어 그 손발놈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는 범죄 수익 은닉하는 그 규제를 하는 법률을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고발을 하는 미국으로 송환 못 시키게 하려고 결국에는 미국 갔다가는 영영 감옥에서 못 나올 걸 아니까 그다음 두 번째 미국이나 유럽의 교도소 같은 경우에 성범죄 특히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실제로 매해 그러한 재소자에 대해 가지고 살인이 일어나고 살인까지 있어요. 일어나죠. 형을 더 살더라도 내가 저 새끼 죽여버리겠다.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손발놈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비니까 그럴 수 있죠.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죠. 설마 법원이 범죄 인도 청구를 명분도 없는데 기각을 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그런데 그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이거는 저도 김변도 그리고 이제 다른 법조계 많은 분들도 기존에 인터뷰한 거나 방송을 한 거 저희들이 의논을 서로 이제 사전에 해본 결과 단 한 명도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는 법률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명분이 뭐였냐 기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그 손정우의 아버지란 작자가 고발한 건 그리고 나머지 이 손정우 범죄와 관련돼서 다운로드 받고 유포에 동참한 자들에 대한 수사가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명분인데 이게 저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네. 지금까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사 사건들을 하면서 국민법감정, 일반 국민법감정이라는 말의 무게감도 저희가 알고 있고 다만 그 단어에서 우리가 쉽사리 좀 대중에 녹아서 갈 수 있는 위험성도 알고 있는데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단 한 글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요. 서지현 검사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권위적인 개소리라고. 판결문을 보고. 제가 정말 속 시원한 말이네요. 그 말 진짜.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손정우가 아동 성착취물 유포하고 자금 세탁하고 뭐 한 법률 관련자들 지금까지 수사 안 하고 재판 안 하고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했냐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그 부친이라는 작자가 아들 그 외국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고발한 거 그거 거기서 미국에서 수사한다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미 나름 수사가 많이 이루어졌고 부르기만 하면 기소시켜서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아까 얘기한 사법주권 운운하면서 그거를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뭐가 마땅하냐는 거예요, 나는. 나도. 그리고 뭐 우리나라 형량, 미국 형량,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뭐 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아까 미국에서 기소 예정인 8-9개 부분 중에 자금 세탁은 우리나라 법에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외환관리법 위반이 적용이 될 수가 없는 사건인 게 비트코인으로 받아가지고 가상화폐니까.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환전했기 때문에 외환거래법 위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애초에 조사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범죄 수익 은닉 그 손정우 부친이라는 사람의 논리는 이래요. 본인의 동의 없이 부친의 명의로 가상화폐 그 계좌 터서 그걸로 발급받았다. 뭐 이런 건데 그거 지금까지 그럼 인지 수사도 안 하고 뭐 했어? 그 검찰에서 예전에 손정우 1년 6개월 실형 나올 때 수사 다 해서 어떻게 그 수익을 얻었고 한지 다 나왔을 텐데 기소도 안 했지. 기소 안 했으니까 당연히 재판 안 이루어졌지. 이제 와서 무슨 수사하고 무슨 또 기소해서 재판을 하냐 이거예요. 1년 6개월 만기 출소할 동안에 그때 동안 뭐 하고 있었냐는 거죠. 할 수가 없었던 거면은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 못 하겠으면은 보내야죠. 명분이 없잖아요, 잡아둘.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지금 그 강영수 판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청원을 해서 한 30여만 분의 동의를 얻었고 난 동의 나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도 같은 법률가로서 웬만한 사건에서는 뭐 논란이 되고 호불호가 있는 판결에서 판사의 실명까지 공개하고 청원 게시판까지 올리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것만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자들 다 출입 공개되고 한 법정에서 당연히 대법관 재판관 이름 나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사건은 오롯이 재판부에 결정에 따르게 돼 있거든요. 뭐 다른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 재판부에서 이렇게 이런 명분 때문에 인도 신청 기각합니다라고 하는 거고 인용합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그리고 이게 불복 절차 자체가 이해가 없단 안 돼요. 말이에요. 없어요, 불복 절차가 없어. 없다 보니까 이건 결국 조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영수 판사에게 평소보다 법률을 해석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재량과 그럼요. 재량과 선택권이 주어졌었던 거죠. 그런데 법관의 독립성은 분명히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집이나 또는 뭐 본인만의 생각이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본인에게 많은 재량권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걸 본인이 남용하거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해석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더 처벌을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게 더 국민들에게 실효성이 있을 거냐 그리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재발 자체를 방지할 것이냐 거기에 무게를 가졌었어야 되는데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대표해서 최종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기관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법률이 그렇게 형량이 낮고 하면 미국에서도 일어난 범죄잖아요. 뭐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떠나서 거기서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결정인지 이해가 정말 되지 않고 처음으로 저희가 많은 시사 법률 컨텐츠를 했는데 난 이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면 이거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법률가로서 받아들여야 할 수 있느냐. 저도 법조인으로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전유죄인 게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도 필드에서 한 9년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변호사 되기 전에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변호사 처음 됐던 9년 전보다 비교했을 때 많이 깨끗해지고 정말 투명해지고 정말 있구나라는 걸 투명해졌죠. 느껴서 같은 법조계 한 사람으로서 큰 자긍심도 느끼면서 나름의 그런 뭐 사명감, 뭐 작은 사명감 정도 있었는데 저는 정말 이 판결은 그 8글자 아니면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촬영 오기 직전까지 촬영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사항을 해소를 할 수 있느냐 따졌을 때 사실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에서 다시 재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 뭐 조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한번 법원에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입장 자체는 다시 재청구하는 건 쉽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지금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서 아까 말했던 범죄 자금 은닉 규제법 그 법에 따라 가지고 5년 이하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렇죠, 그게 약해요. 그거 외에도 여죄가 있다고 하면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뭐 판사가 판단을 누가 봐도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이제 수사하시는 분들이나 판단하시는 분들이 사회 정의에 정말 응당한 거기에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뭐 오늘은 제가 김변 말씀대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동안 우리가 방송을 했던 컨텐츠 사건들 안 했던 사건들 다 이제 보면 나름 판단의 논리가 있는데 전 제가 이해 안 되는 첫 순위를 꼽습니다. 이 사건 제가 당사자가 변호인이 됐던 사건도 포함해서 모든 사건을 포함해서 이건 정말 안타깝네요. 안타깝고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저는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강영수 판사님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데 당신만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N번방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질인 게 피해 대상이 말 못하는 신생아부터 2, 3세 여아들 좀 이게 말로 표현하기조차 그렇죠. 제가 참 뭐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새끼도 정말 개새끼인 거고 이거를 유포하는 새끼도 정말 개새끼인 거고 이거를 보면서 돈 주고 그걸 다운받아 보는 놈들도 정말 진짜 천하의 잡놈들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가지고 잡아낼 놈들은 다 잡아내고 처벌할 부분들은 다 처벌하고 그다음에 손정우 그 인간에 대해 가지고도 정말 우리 사회 정의가 살아있고 두 번 다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적용을 해가지고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법이라는 게 범죄 예방 차원 그리고 교화 차원의 목적이 있는데 이 손정우라는 놈은 뭐 교화는 불가능한 놈이고 예방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거에 우리가 판사를 비판하면서 뭐 당신의 딸이 그렇게 당해도 그렇게 할 것이냐는 그런 원색적인 비판 빼고도 일반 국민의 내 자식이 그런 걸 이런 끔찍한 범죄를 당했을 때 그에 따른 형량 앞으로 다른 제2, 제3의 손정우 같은 놈들이 나오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봤을 때 1년 6개월의 실형이 지나가는 삼척동자 동네 개나 소를 잡고 물어봐도 비웃을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이번 사건 정말 안타깝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국민 여러분께서 청원 그렇게 하시면서 수많은 분들이 이제 그 청원 동의를 해주시고 계시는 부분들 때문에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보이는 점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분들이 이 사건의 수사와 앞으로 재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의 눈초리를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yfar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